가게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의 각을 재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쁜 케이크 하나 놓여져 있네요. 네, 우리 세종시에 살고 계신 윤땡땡이라는 분이 오늘 직접 오셔서 이거 저희 이전 했던 걸 축하한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 유튜브 역사상 최초의 지점장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난 못 봤는데 있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그게 상당히 의미. 아마 이분이 그런 걸 좀 기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윤땡땡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거를 선물해주고 갔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때 우리 신입사원 강연을 좀 하는 바람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멋있는 케이크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게요. 지금도 아주 좋은 냄새가 나네요. 막 침이 나 자꾸. 빨리 먹고 싶네요. 빨리 우리 끝나고 먹자고. 그래서 저기 이분이 아주 저는 케이크도 의미가 있지만 요 편지. 편지를 주셨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요거 승진 축하한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주식을 유튜브 각도기님 통해서 처음 시작했어요. 덕분에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며 경제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늘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잘 되셨다니까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저도 같이 감사하고 고맙고 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너무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저 유튜브 이거 10만 축하로 생각하고 한번 자를까? 그럴까요? 네, 이번 주말에 10만 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은 결과치를 얻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자르시죠. 네, 여기 얼굴 있어요. 여기 얼굴을 자를까요? 네, 얼굴이 있어. 얼굴 반토막으로 딱 내는 거야. 네. 여기 근데 머리가 엄청 많아. 약간 이게 내가 아니고 사실 우리 저기네, 에릭이네. 에릭이 머리가 많잖아요. 나는 머리가 이렇게 없지. 나는 사실 이렇게 평면으로 찍으면 머리가 거의 없는 거야. 뒤에 요 끝에만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케이크 너무 예쁩니다. 네네, 자르시죠. 네. 잘 잘린다. 네. 반토막 딱 냈습니다. 네, 반토막 냈습니다. 갑자기 반토막이라니까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자. 오늘 안 그래도 주식 반토막 막 이런 느낌 나는데, 그러면은 네. 조심하겠습니다. 단어 선택에. 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에릭이 나침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투자의 모험이란 책을 선물해 주셨어.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지? 아니요, 드리는 거예요. 빌린 거 아니고? 제가 읽어보고 내용이 좋아서 새로 사가지고 새로 샀다고? 드리려고.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후배한테 책을 받아보기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옛날에 언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참 대단하다. 사실은 이걸 받으면서 어쭈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후배한테 책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케이크뿐만 아니라 이 박도영님이 자기가 쓴 책도 이렇게 보내주셨어. 여행 책이야. 여행 못 가서 환장한 걸 어떻게 알고 자기 돌아다닌 거 염장 지르나 사진까지 있어. 그거를 책으로 담아가지고 저희한테 책을 대리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침이 나와서 방송을 못 하겠다. 지금 자꾸 침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쩝쩝거리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침이 자꾸 나와. 진짜 냄새가 많이 나서 침이 나. 시글시글해. 딸기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해서 오랜만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한번 왔습니다. 네, 개인들이 여느 때처럼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2조 1,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많이 샀네. 네, 코스닥에선 2,5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7,6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4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 1조 4천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950억 매도했습니다. 예. 지금 다들 엄청나게 헷갈려해요. 다들 이제 장 빠진다 하니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진짜 빠지나 아니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침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오길 사실 바랄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오르기만 했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죠. 네, 지난주 급하게 이번 올랐죠. 주 월요일까지는 좀 이상 과열할 정도로 좀 급하게 올랐죠. 사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더 샀어야 되는데 왜 벌써 이렇게 많이 오르냐. 아직 많이 담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은 좀 조정이 오면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네. 그렇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또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못 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현명하게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프랙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작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큰 사이클에 작은 사이클이 연속된다는 건 그대로 동일한 생각이고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만약에 시장이 주저앉아서 한 3, 4일 더 빠져서 3천 깨지면서 쭉쭉 내려가면 네. 어떻게 될까? 단기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용이 또 일본어 나오네. 신용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제 패닉이 빠지겠지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대세가 하락이냐? 많이 오른 건 있지만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 그럴 때는 매수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이런 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비싸지 않은 것, 오르지 않은 것, 네. 싼 주식을 사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기 있는 거 사지 말고 인기 없는 거 사라. 그런 거 뭐 사실 별로 마음이 안 흔들리잖아. 네. 그런 종목들은요. 네. 저희도 사실 많이 오른 거를 좀 비중을 점점 줄여가고 안 오른 것들을 좀 비중을 편입을 시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안 올랐던 것들이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도 하락폭이 좀 작았던 적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것을 각도기 리밸런싱이라고 부릅시다. 각 밸런싱. 각밸런싱. 밸런싱. 각밸런싱. 네. 여러분 각밸런싱 잘하셔가지고 항상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10% 후반대 하락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어저께 발표하고부터 네.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제 하락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얘기 나오기로는 임상 결과는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국내는 이제 코로나 환자 수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고 셀트리온 측이 그리고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찍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냉정하죠.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만 결국은 주판알이 돌아간다는 거. 네. 주판에 돌아가는 거죠. 그쵸. 별 소득이 없더라는 거지. 환호를 네. 해봐야.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올해 파운드리에 3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엄청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니다. 예, 삼성전자는 10조 원 정도 투자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훨씬 3배나 많은 규모잖아요. 안 그래도 점유율도 훨씬 더 앞서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풀캡 팔아서 네, 투자를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인텔 입장에서 GPU를 줬는데 CPU를 과연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줄 때는 인텔은 왜 주냐면 자기네 공급 적체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 일부를 저쪽으로 돌려서 받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네. 물론 품질도 좋고 뭐 다 좋아야 되겠지만 제대로 못 받을 거면 넘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TSMC는 거의 정말 풀로 차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캐파를 늘리는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팹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들어갈 거예요. 우리 어디죠? 미국의 공장? 예, 미국 공장 있잖아요. TSMC, 인텔 조지아인가? 있어요. 그 인텔 공장 옆에 그걸 세우는 이유는 인텔 걸 받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TSMC의 웬델 황 CFO에 따르면 작년 설비 투자 규모가 172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최소한 2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책정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설비 투자액의 80%를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미세 공정 개선에 쓰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작년 시스템 반도체에 9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올해는 10조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아이폰 13 생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공장에서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폭스콘 선정 공장 일부 생산 구역이 아이폰 13 시제품 견본 제작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에 들어갔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일부 생산 구역에서 아이폰 12 생산은 이미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타국 공장에서도 이제 아이폰 13 생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C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듈 설계, 그다음에 수정, 규격화, 양산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첫 단계를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네. 애플의 신제품은 매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올해도 일정대로 9월 달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폰 13은 4개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처음으로 이 애플의 A2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고 이 TSMC가 애플과 칩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애플의 A25는 TSMC의 오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요. 네. 애플의 휴대폰 벤더 중에 주가가 아직 안 오르는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아직도 공급 부족이거든요. 네. 아직도 맥스 같은 경우는 주문해서 잘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1분기까지는 현재 상황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원래는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은 전형적인 비수기인데 이번은 1분기는 애플 밸류 체인은 비수기가 아니야. 그런데 또 보통 9월 달에 출시되면 언제부터 공장에 돌아가냐면 6월 말부터 돌아가요. 네, 빠르면 6월 말부터 돌아가는데 그럼 1분기 꽉 채워서 먹고 2분기 하루 한 분기 쉬고 3분기부터 다시 먹고 네. 그러면 과거보다 한 분기를 더 먹는 해가 되는 거예요. 밸류 체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13까지도 이렇게 12처럼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보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밸류 체인의 가격을 땡겨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대로 한번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13도 아마 많은 수요가 밀려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 하나에너지가 프랑스의 토탈과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요. 12일에 이제 세트레가이 인수 추진 소식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세계적인 정유 기업인 토탈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합작사는 토탈이 2025년까지 35기가와트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나에너지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사는 토탈이 하나에너지의 미국 내 100% 자회사인 174 파워글로벌이 보유한 사업권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합작사 설립을 하고 할 예정이고요. 이 174 파워글로벌은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10기가와트, ESS 10기가와트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합작회사는 태양광 발전 1.6기가와트, ESS 720메가와트를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는 미국 내 6개 주에 12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 미국 30만 가구가 넘는 이 연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하나에너지는 하나그룹 형제가 지분을 100% 소유한 H솔루션 여기가 100%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이 뭐 크게 올라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이거 점점 깨달아서인지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다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장이 빠진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네. 그리고 LNF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주가 엄청나게 쌌잖아요. 네. 그때 공급 계약이 나왔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1조 4천억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에 1조 원 수준으로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웬만하면 줘야 요즘에 그렇죠. 전기 쪽은 이 매출액이 3천억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근데 사실 워낙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고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부합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그렇지. 그게 더 좀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극재는 좀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섹시하잖아. 네, 섹시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필이 엄청나게 되면서 쭉쭉쭉 뽑아오면서 밸류도 몇 년치 거를 다 땡겨 오는데 의외로 양극재 외에 다른 쪽은 별로 안 간 것들이 꽤 있어요. 찾아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너무 세게 붙는 것 같고 거기는 또 반대로 너무 안 붙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싼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실적 대비로는. 네. 물론 이제 장비야 뭐 2023년이면 피크가 되니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아직 대통령이죠. 이제 레임덕 기간인데 끝까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샤오미, 중국 해양석유, 중국 상용항공기공사 등을 포함한 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하고요. 작년 11월 중국군의 통제하에 있거나 연관 있는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샤오미는 이번 제재로 향후 퀄컴 칩과 이제 미국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주가가 홍콩 시장에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뭐 샤오미한테는 분명히 약재지만 오히려 한국 그 뭐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긴 그렇죠. 합니다. 저기도 퀄컴칩 못 받으면 해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오히려 엑시노스가 손할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LG전자도 좀 깜짝 놀랄만한 소식 전해졌는데요. 예. 스마트폰 사업 계속 적자나고 접는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짜 접을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롤러블 엊그저께 발표했는데. 네, 이번 주 초에 LG전자는 실무진에게 롤러블 폰을 의미하는 이 i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개발을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i 프로젝트 개발도 중단됐다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아예 접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네. 구체적인 발표는 26일에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스마트폰 사업부의 최종 방향을 26일에 결정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23분기째 적자를 내왔고 직원 숫자도 2015년도에는 7,400명대였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3,700명대로 5년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결단을 내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롤러블 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이번에 CES에서 발표했을 때 네.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조금 놀랍기도 한데 또 26일에 발표하는 거 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그 LG전자의 점유율을 또 다른 업체들이 가져가겠죠. 얼마 없었으니까 뭐. 네, 얼마 없긴 하지만 얼마 없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 LG전자? 기대가 됩니다. 내기할까? 오랜만에 내기거리 하나 생겼는데 이 발표한 날 어떻게 될지 발표한 날이 아니고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 하루짜리는 사실 저희 둘 다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기가 될까요? 이거 뭔데? 아니 저는 뭐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네. 내기가 안 되네요. 네. 네. 이번엔 질 수가 없어. 네. 넘어가. 더 이상 지면 안 돼. 예, 지금 주가 오를 것 같아요, 저도. 네. 오히려 포기하면. 네.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 방에 빅베스로 떨고 가면은 혹시 네.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통위가 열렸잖아요. 2021년의 첫 금통위였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동결 근거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 압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네. 세 번째는 고용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전일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완화적이었고 이거 그 기사에서 도비시 했다. 요거를 헤드라인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그냥 헤드라인으로 뽑아버리네라고 네. 했는데 도비시라는 단어는요 그 비둘기를 의미하는 도브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뭐 이런 그렇지. 의미입니다. 예. 그런 건 경기 확장에 더 친화적이다라는 걸 도비시라고 하고 반대는 호키시야? 호키시. 예. 호키시. 매파적이다. 매파적인 거는 금리의 엄격한 적용. 그래서 너무 과잉 유동성이나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할 때 매파적, 호키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순한 수준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미국 마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가시면 저희 오랜 동안에 읽어낸 풍어를 읊는 연준을 읽어내는 노하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초짜지. 도비시? 아이고, 그렇지. 도비시는 도비시지.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지수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S&P 지수가 올해는 13% 상승한 4,300포인트를 전망을 했고요. 네. 2022년에는 추가로 7% 상승한 4,600포인트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 데이브 코스틴 수석 전략가가 얘기를 한 건데요. 올해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미국 GDP는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현재 컨센서스는 4.2%입니다. 네. 훨씬 엄청나게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렇게 큰 나라가 6.4%를 오른다고? 네. GDP가 2,000조인 나라, 그쵸. 240조 원으로 240조 달러입니다. 네. 달러. 네. 네. 6%대 성장률은 사실 중국에서 보여주던 성장률인데 이번에 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EPS도 전망을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1%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경고를 했던 점도 있는데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요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 투자자들이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여기에 위기감 좀 느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IT, 의료, 산업, 소재 분야 비중 확대를 권고를 했고요. 통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은 비중 축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의료는 비중 축소입니다. 미국 의료. 기준으로. 이거는 이번 주에 아마 권선장 브릿지 일부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끝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미국의 의료 바이오를 안 좋게 보는지, 특별히 바이오를 안 좋게 봐. 바이오. 의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2조 달러에서 상당 부분은 의료 백신 맞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쪽으로 키우려고. 그래서 의료는 활성화되는데 바이오는 과연, 그리고 특별히 비싼 약 파는 집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또 역시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시장이 항상 금요일에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흔들렸는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번 있어야 될 조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있어야지 또 상승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정이 없이 계속 가면 정말 무섭죠. 이렇게 한번 조금 더운 날에 찬 냉수 한 바가지 뒤집어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그 대신에 유탄을 맞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내가 그 마음이 흔들릴 주식을 샀느냐, 이렇게 냉수 한 다발 이렇게 뒤집어 썼어도 마음이 괜찮은 주식을 샀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좀 잘못 잡더라도 괜찮은 기업이면 괜찮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부터는, 올해는 여러분 안전마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럴 때 덜 흔들릴 수 있는 것, 좀 빠지더라도 이 기업은 그래도 회복될 기업이야 라는 것과 고점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올해는 고점 잡았나는 생각 안 들고 이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드는 주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배고파. 그래서 저도 이거 냄새를 계속 맡으니까 배고파. 네, 여러분도 오늘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로 기분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케이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